아저씨, 지금 차 타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석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누구니?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어? 저 사람들이 아저씨를 죽이려고 해요. 차 타고 나가는 순간 들이받는다고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엄청난 굉음과 함께 검은색 대형 승합차가 석훈의 고급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어요. 차체가 완전히 찌그러지며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면 확실히 죽었을 거예요. 차량 경보음이 귀청이 터질 듯 울려 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살인처럼 신속하고 치밀했어요. 석훈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시고요.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재벌가의 숨겨진 비밀과 가족을 위협하는 위험.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강석훈은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47세의 전무이지만 여전히 회사에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었어요. 대기업 재벌 2세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그는 늘 홀로 일했습니다. 오늘도 형 강재호 현 회장과 격한 언쟁을 벌였어요. 석훈아, 넌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굴어?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 형, 저도 이 회사의 일원입니다. 제 의견을 무시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강재호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석훈은 언제나 그랬듯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버지 강태준 전 회장은 이미 70대가 넘어 회사 일에서 손을 뗀 지 오래였고 형은 석훈을 견제하기만 바빴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14년 전 첫사랑 서민정이 떠난 후로 석훈은 누구와도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결혼을 약속했던 그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석훈의 마음은 얼어붙었어요. 민정아,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 석훈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차 열쇠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지하 주차장 구석에 홀로 서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처지와 닮아 보였습니다. 홀로 서 있는 차가 유난히 쓸쓸해 보이는 밤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갑작스런 소녀의 목소리에 석훈은 깜짝 놀랐어요. 어둠 속에서 14세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달려나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중학생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차 타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석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석훈은 황당해서 아이의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너 누구니?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어? 하지만 소녀는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아저씨를 죽이려고 해요. 강석훈 전무라고 하면서 사진까지 보고 있었어요. 차 타고 나가는 순간 들이받는다고 했어요. 석훈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직책까지 정확히 아는 누군가가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사진까지 가지고 있다고? 건물 앞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승합차 안에서 아저씨 사진을 보면서 강석훈 전무가 보통 11시 넘어서 퇴근한다.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차 타고 나오는 순간 들이받으라고 했어요. 석훈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오랫동안 감시해왔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엄청난 굉음과 함께 검은색 대형 승합차가 석훈의 고급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어요. 차체가 완전히 찌그러지며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앞좌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면 확실히 죽었을 거예요. 쇳덩어리가 비틀리는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차량 경보음이 귀청이 터질 듯 울려 퍼졌어요. 엔진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승합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후진해서 빠져나갔어요. 번호판도 가려져 있었고 운전자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살인처럼 신속하고 치밀했어요. 석훈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만약 이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 자신은 죽었을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준 거야. 석훈은 소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는 여전히 무서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정말 무서웠어요. 너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이런 걸 미리 알았지? 내 엄마가 누군데? 소녀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요즘 계속 무서워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혹시 모르니까 이 건물 지하 주차장을 지켜보라고 했거든요. 석훈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엄마가 왜 나를 도와주려 하는 거야? 소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낡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모서리가 다를 만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석훈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히 14년 전의 자신이었어요. 대학교 졸업하던 해에 민정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어디서?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자신의 옛날 사진을 가지고 있을까요?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늘 보여주던 사진이에요. 이 사람이 제 아빠라고 했어요. 엄마는 아빠 얘기만 하면 울었어요.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버리고 갔다고 했어요. 석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4년 전 갑자기 사라진 첫사랑 서민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결혼을 약속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내 엄마 이름이 뭐니? 가슴이 미칠 듯 두근거렸습니다. 서민정이요. 그 순간 석훈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14년 만에 들은 그 이름이었어요.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인가요? 소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제 아빠 맞나요? 엄마가 말한 그 사람이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가셨나요? 석훈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민정을 닮은 눈매와 자신을 닮은 코가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인 것 같았어요. 아니야, 아빠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아빠는 아무것도 몰랐어.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석훈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14년 만에 알게 된 딸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자신과 이 아이, 그리고 민정까지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갔어요. 부서진 차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고 아버지와 딸은 14년 만에 첫 만남에 눈물을 흘렸어요. 운명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석훈은 유나의 손을 잡고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경비실에 들러 사고 신고를 마친 후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정말 내 딸일까? 민정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14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다는 말인가? 택시 안에서 유나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석훈은 아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유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사흘째 집에 안 와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죠? 석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자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민정까지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요? 엄마가 어디 갔는지 말씀 안 하셨어?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만 하셨어요. 며칠 늦을 수도 있다면서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 주소로 가서 강석훈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셨거든요. 석훈은 소름이 돋았어요. 민정이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학교 끝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아저씨를 해치려고 하는 걸 봤어요. 택시는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 멈췄습니다. 20년도 넘은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석훈이 사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어? 네, 3층 307호예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해요. 유나는 석훈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좁은 계단에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나가 있었고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석훈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정이 이런 곳에서 14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다니. 자신은 그동안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유나가 문을 열자 작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낡은 소파와 작은 식탁, 그리고 오래된 텔레비전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곳곳에 사랑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거실 벽에는 유나의 상장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모범상, 우등상, 백일장 상장, 심지어 전교 1등상까지. 민정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아이를 키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유나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안 계시네요. 엄마가 이렇게 오래 안 온 건 처음이에요. 석훈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엄마 찾아줄게. 그때 작은 협탁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띄었어요. 석훈은 액자를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과 민정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14년 전 결혼을 약속하며 찍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유나가 말했어요. 엄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진이에요. 매일 밤 그 사진을 보면서 우셨어요. 석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정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현관문에서 급하게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났어요. 유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여자가 들어왔어요. 석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14년 만에 보는 서민정이었어요. 민정은 문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석훈아.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지쳐 보였습니다. 유나가 민정에게 달려가며 울부짖었어요.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민정은 유나를 꼭 안으며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엄마가 늦어서 정말 미안해. 무서웠지?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석훈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유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유나가 내 목숨을 구해줬어. 석훈이 말하자 민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역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두려워했던 일이. 무슨 뜻이야? 너 뭔가 알고 있었던 거야? 왜 유나한테 내 이름을 가르쳐줬어?
민정은 유나를 석훈 쪽으로 밀어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유나야, 이분이 내 진짜 아빠야.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아빠. 유나는 석훈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제 아빠예요? 진짜 제 아빠인가요? 석훈은 무릎을 꿇고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유나야. 아빠가 정말 몰랐어. 내가 있는 줄 몰랐다고. 알았다면 절대 이렇게 두지 않았을 거야. 유나가 석훈의 품에서 울부짖었어요. 아빠, 정말 아빠구나. 왜 이제야 왔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석훈도 아이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14년 만에 알게 된 딸이었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딸을 두고도 모르고 있었다니.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석훈아,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이렇게 힘들게 키웠어? 나한테 왜 알리지 않았냐고. 민정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어요. 말할 수 없었어. 내 아버지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 돈 한 푼 주지 않고 쫓아내면서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 석훈은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널 쫓아냈다고? 그때 창문 밖에서 검은 승용차 2대가 천천히 아파트 앞에 멈췄어요. 민정이 창문을 바라보며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또 왔어. 석훈아, 우리 모두 죽을지도 몰라. 석훈은 민정을 부축하며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리를 노리는 거야? 민정은 유나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렸어. 회사 비자금 장부를 우연히 봤어. 그걸 없애려고 우리를 죽이려는 거야. 석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우리 회사 비자금? 내 형 강재호 회장의 비밀 계좌야. 수백억 원이 숨겨져 있어.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공포에 떨며 말했어요. 늦었어. 이제 정말 끝이야. 석훈은 재빨리 민정과 유나를 부엌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계단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최소한 서너 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뒷문이나 비상계단은 없어? 석훈이 급하게 물었지만 민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여기는 오래된 아파트라서 계단이 하나뿐이야. 유나가 아빠의 옷을 붙잡으며 떨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 어떻게 돼요? 석훈은 유나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쿵쿵쿵. 누군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서민정, 문 열어.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어.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석훈이 민정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비자금 장부가 어디 있어? 내 직장 사물함에 숨겨뒀어. 복사본은 은행 대여금고에. 왜 그런 위험한 걸 가져갔어?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유나 학비 때문이었어. 고등학교 가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회사에서 계약직이라고 해고하려고 했어. 그래서 혹시나 해서 증거를 챙겨뒀던 거야. 석훈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정이 아이를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했구나. 쾅! 문이 거칠게 흔들렸어요. 곧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유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민정이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석훈은 부엌 서랍에서 식칼을 꺼냈어요. 맨손으로는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아, 유나를 데리고 방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내가 막을게. 안 돼. 혼자 위험해. 지금은 유나가 중요해. 우리 딸을 지켜야 해. 그때 현관문이 완전히 부서졌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건장한 체격이었고 흉악한 인상이었어요. 서민정 어디 있어? 선두에 선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석훈이 식칼을 들고 앞으로 나섰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자들이 석훈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람 누구야? 강석훈 전무 같은데? 왜 여기 있어? 석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내 가족이 사는 곳이야. 당장 나가.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때 민정이 유나를 뒤로 숨기고 나왔어요. 내가 여기 있어. 나만 데려가. 이 사람들은 상관없어. 아니야, 민정아. 석훈이 민정을 막아섰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함께 해결할 거야. 선두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가족? 강석훈 전무님이 이런 허름한 곳에 가족이 있다고? 재미있네.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럼 더욱 좋지. 강석훈 전무까지 처리하면 회장님이 더 좋아하시겠어. 석훈은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형 강재호가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재호 형이 보냈구나? 똑똑하네. 그래, 강재호 회장님께서 비자금 장부 가져오라고 하셨어. 그리고 증거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남자가 목을 그으며 위협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석훈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나하고만 해결하자. 잘못? 비자금 장부를 훔쳐간 게 잘못이 아니야? 게다가 강석훈 전무님도 이제 위험한 존재가 됐어. 그때 유나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요. 작은 몸으로 엄마 앞을 막아선 유나를 보며 석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유나야, 뒤로 가 있어. 하지만 유나는 꿋꿋하게 버텼어요. 싫어요.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귀여운 꼬마네. 아빠를 닮아서 용감하구나. 석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4년 만에 만난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 강재호 회장님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경찰도 우리 편이야. 그때 민정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알았어. 장부 위치 알려줄게. 대신 이 사람들은 놔줘. 민정아, 안 돼. 하지만 민정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유나와 석훈은 아무 상관없어. 나만 데려가. 엄마. 유나가 울부짖었습니다. 석훈이 민정의 손을 잡았어요. 절대 안 돼. 우리는 함께야. 그 순간 현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문 쪽을 돌아봤어요. 70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석훈의 아버지 강태준이었어요. 아버지? 석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강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석훈아,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버지,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족? 강태준의 시선이 민정과 유나에게 머물렀어요. 그리고 14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서민정? 민정이 떨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강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저 아이가 유나를 보며 강태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분명히 자신의 핏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아무리 강재호 회장의 부하들이라고 해도 전 회장인 강태준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내 아들과 손녀에게 뭐 하려던 거야?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는 강재호 회장님 지시로 재호가 보냈다고? 강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허락도 없이 함부로 움직이라고 했나? 석훈은 아버지의 말에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 손녀라고 하셨는데. 강태준이 유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는 석훈을 쏙 빼닮은 눈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정을 닮은 예쁜 코와 입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년 전에도 이렇게 예뻤을 텐데.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스며 있었어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게 해주세요. 조용히 살게 해달라고? 강태준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너는 이미 우리 회사 비밀을 알아버렸잖아. 어떻게 조용히 지나갈 수 있겠어? 석훈이 아버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14년 전에 민정에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강태준의 얼굴이 딱딱해졌어요. 무슨 짓이라고? 집안을 지키려고 한 일이야. 집안을 지킨다고요? 제 아이를 품고 있는 여자를 쫓아낸 게 집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까? 그래. 강태준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쳤습니다. 너는 재벌가의 후계자야. 아무나와 결혼할 수 없어. 그 여자와 결혼했다면 우리 집안은 망했을 거야.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는 정말 석훈을 사랑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랑? 강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사랑으로 회사 경영하니? 현실을 모르는 철없는 소리 하지 마. 유나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할아버지, 우리 엄마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강태준이 유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당당한 모습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할아버지, 내가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렀구나.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에게는 무서운 할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래서 아빠를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강태준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14년 동안 손녀가 자신을 무서운 할아버지로 알고 있었구나. 석훈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제 아이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하셨던 겁니까? 지워버린다고? 강태준이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민정이 임신했을 때 돈 한 푼 주지 않고 쫓아내셨잖아요. 아이를 지우라고 하셨다면서요. 뭐라고?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언제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 민정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버님께서 직접 그러셨잖아요. 석훈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고 아이는 없애버리라고. 거짓말이야. 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너를 쫓아낸 것은 맞지만 아이를 없애라고 한 적은 절대 없어.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민정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강태준이 생각에 잠겼어요. 14년 전 그날을 떠올려 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재호가? 그때 현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짝짝짝? 훌륭한 추리력이네요, 아버지. 강재호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재호. 석훈이 형을 노려봤습니다. 강재호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했어. 14년 전에 아버지 흉내를 내서 서민정을 쫓아낸 거야. 뭐라고? 강태준이 경악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내서 서민정에게 전화했지. 석훈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아이도 없애버리라고 했어. 민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정말. 그래, 아버지는 그런 말 안 하셨어. 모든 게 내 계획이었다고. 석훈이 주먹을 쥐고 형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강재호의 부하들이 막아섰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 왜긴 왜야? 강재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자리가 위험했거든. 아버지가 너를 더 예뻐하셨으니까. 너만 없으면 회사는 내 것이 되는데 내가 결혼까지 해서 든든한 뒷배를 얻으면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 강태준이 분노에 떨었어요. 재호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형제끼리. 형제? 강재호가 비웃었습니다. 형제는 무슨. 우리는 경쟁자였어. 처음부터. 유나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나쁜 아저씨. 우리 가족 괴롭히지 마요. 강재호가 유나를 보며 말했어요. 귀여운 조카네. 하지만 이제 너희 모두 입을 다물어야 해. 영원히.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다 처리해. 하지만 강태준이 지팡이를 들고 막아섰어요. 안 돼.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손녀와 며느리는 건드리지 못해. 아버지까지 방해하시려고요? 강재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함께 정리해야겠네요. 그 순간 석훈이 깨달았습니다. 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14년간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지만 이제 그들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재호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강태준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줘. 살인이야. 누구 좀 도와주세요. 70대 노인의 절규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이웃집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뭔 일이야? 누가 싸우나? 강재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괜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소란? 강태준이 지팡이로 바닥을 쳤어요. 내 손녀를 죽이려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때 아파트 경비원이 헐레벌떡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강재호가 경비원에게 돈뭉치를 건네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경비원이 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그럼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석훈은 절망했어요. 돈의 힘 앞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강재호가 다시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방해할 사람도 없으니 깔끔하게 처리하자. 그때 유나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저 지금 다 녹화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나가 언제부터인가 숨어서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제 친구들한테 실시간으로 보내고 있어요. 학교 단체 대화방에도 올렸고요. 강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아저씨가 우리 가족 위협하는 거, 할아버지 때리려고 하는 거 다 찍혀 있어요. 민정이 놀란 표정으로 유나를 봤어요. 유나야, 언제부터? 엄마가 위험하다고 했을 때부터요. 혹시 몰라서 계속 녹화하고 있었어요. 석훈은 딸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14살 아이가 이렇게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다니. 강재호가 유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강태준이 막아섰어요. 재호야, 이제 그만해. 이미 늦었어. 늦었다고요? 강재호가 비웃었어요. 중학생이 찍은 동영상이 뭐가 대수라고요? 하지만 유나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 친구 아빠가 기자예요. 이미 연락했어요. 강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자라고? 네. 그리고 엄마 직장 동료들한테도 보냈어요. 회계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민정이 유나를 꼭 안았어요.
유나야, 정말 잘했어. 석훈도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똑똑했구나. 강재호가 분노에 떨며 소리쳤어요. 당장 그 동영상 지워. 안 그러면 뭐요? 유나가 겁내지 않고 말했어요. 이미 인터넷에 다 퍼졌는데요. 그때 강재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인터넷에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강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로 동영상이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강재호 회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재호가 휴대전화를 던져버렸어요. 이런 망할. 강태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재호야,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을 수 없어. 석훈이 강재호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형, 이제 끝났어. 우리 가족을 더 이상 위협할 수 없어. 하지만 강재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눈빛이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끝났다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강재호가 부하 중 한 명의 총을 빼앗았어요.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다 같이 죽자. 어차피 내가 끝났으면 너희도 끝이야. 총구가 유나를 향했습니다. 민정이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석훈이 유나를 감싸려 달려들었고 강태준도 지팡이를 들고 막아섰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아파트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특수부대원들이 들이닥쳤어요. 꼼짝 마. 경찰이다. 강재호가 당황하며 총을 겨눴지만 이미 늦었어요. 특수부대원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강재호 살인 위험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한다. 강재호가 바닥에 넘어지며 소리쳤어요. 이런 식으로 끝날 줄 알았으면 진작에 다 죽여버렸을 텐데. 석훈이 안도하며 가족들을 안았습니다. 마침내 진짜 위기가 끝났어요. 특수부대장이 유나에게 말했어요. 어린 친구,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어요. 정말 용감했습니다. 유나가 수줍게 웃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강태준이 유나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손녀가 영웅이구나. 민정과 석훈도 유나를 가운데 두고 안았어요. 14년 만에 진짜 가족의 품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비자금 장부 문제와 강재호의 복수가 남아 있었거든요. 진짜 평화는 아직 멀었습니다. 강재호가 체포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석훈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려 했지만 주변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전무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일에 집중하자. 하지만 석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민정과 유나가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 강태준도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14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지만 아직도 서먹한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유나는 아빠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석훈을 맞이한 건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유나가 숙제를 하다가 석훈을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유나야, 아빠 왔어. 하지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나가 오늘 학교에서 힘들었나 봐. 친구들이 뉴스 보고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하더라. 석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자신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는 생각에 강태준이 유나 곁에 앉으며 말했어요. 유나야, 할아버지랑 이야기 좀 하자. 싫어요. 유나가 처음으로 강태준에게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유나야. 민정이 놀라서 아이를 혼내려 했지만 유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왜 14년 동안 우리를 몰랐던 척 하신 거예요? 유나의 절규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빠, 왜 우리를 버렸어요? 엄마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석훈은 딸의 원망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친구들한테 아빠가 없다고 했어요.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시면 제가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석훈이 무릎을 꿇고 유나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유나야, 아빠가 정말 몰랐어. 내가 있는 줄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는 게 변명이 돼요? 엄마는 14년 동안 매일 밤 아빠 사진 보고 울었어요. 유나의 말에 민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훈이 오열하며 말했어요. 미안해, 유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야. 이제라도 끝까지 지킬게. 아빠가 너와 엄마를 끝까지 지켜줄게. 강태준도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다 내 잘못이야.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민정이 석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석훈아, 이제라도 믿어도 돼? 정말 우리를 지켜줄 거야? 민정아, 절대 도망치지 않아. 이번에는 절대로. 석훈이 민정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었어요. 14년간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석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회사 경비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전무님 사무실에서 불이 났어요. 석훈이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사무실이 완전히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다른 곳은 멀쩡하고 전무님 사무실만 탔어요. 석훈은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낸 거였습니다.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석훈아, 이건 경고야. 더 큰 위험이 오고 있어. 민정이 유나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정말 안전한 거 맞아? 석훈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해하며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위험이 닥쳐온 거였어요. 누군가 자신들을 계속 노리고 있었습니다. 강재호가 감옥에 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석훈이 유나를 안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았어요. 이튿날 아침, 석훈은 불에 탄 사무실을 직접 확인하러 회사에 갔습니다. 현장은 참혹했어요. 책상, 서류, 컴퓨터, 모든 것이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방서 조사관이 석훈에게 말했어요. 전무님, 이건 명백한 방화입니다.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의도적으로 불을 낸 흔적이 있어요. 범인에 대한 단서는 없나요? 건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했는데 새벽 3시경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얼굴은 가려져서 식별이 어렵습니다. 석훈은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석훈을 맞이한 건 더 큰 충격이었어요. 집에서 민정이 유나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석훈아, 오늘 낮에 이상한 전화가 왔어. 무슨 전화? 비자금 장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협박이었어. 그리고 민정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태준이 대신 말했습니다. 유나 학교에도 연락이 갔대. 담임 선생님한테 유나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석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학교에까지? 유나가 무서워하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내 엄마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석훈이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제 어린 딸까지 직접 위협받고 있었어요. 민정아, 우리 다른 곳으로 피하자. 어디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찾아낼 것 같아.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석훈이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석훈 전무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경고는 충분히 했습니다. 사무실 방화도 경고였어요. 석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하세요. 비자금 장부를 모두 없애고 조용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하나씩 사라지거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정이 유나를 꼭 안으며 떨었어요. 석훈아, 어떻게 해야 해? 석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부를 포기하고 가족의 안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인가. 강태준이 말했어요. 석훈아, 이제 경찰에 모든 걸 털어놔야 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야. 하지만 아버지, 경찰 중에도 이들과 연결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민정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석훈아, 내가 직접 언론에 공개할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어. 위험해, 민정아. 이미 위험해. 그럼 차라리 당당하게 맞서자. 유나가 부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제가 찍은 동영상들 있잖아요. 석훈이 딸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14살 아이가 이렇게 의연하다니. 유나야, 너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싫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함께 해결해야 해요. 민정이 석훈의 손을 잡았어요. 석훈아, 이번에는 함께 싸우자. 14년 전처럼 혼자 두지 마.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번에는 절대 도망치지 않을게. 강태준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어요. 나도 함께 하겠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야. 가족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민정은 주요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동시에 비자금 장부를 공개했습니다. 유나가 찍은 동영상도 함께요. 뉴스는 전국을 뒤흔들었어요. 대기업 비자금 스캔들 폭로, 재벌가 숨겨진 진실, 석훈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이번에는 위협 전화가 아니었어요. 언론사와 검찰에서 걸려온 전화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정면 승부가 시작된 거였어요. 비자금 장부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재호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관련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줄줄이 체포됐습니다. 석훈의 집에는 연일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진실을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14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이유를 이제야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석훈이 기자회견에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민정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어요. 유나도 카메라 앞에서 당당했어요. 저희 가족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빠를 찾았거든요. 강태준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내가 14년 전에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녀와 며느리를 제대로 지킬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가족들은 조용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어요. 14년 만에 진짜 가족 식사였습니다. 유나야, 뭐 먹고 싶어? 석훈이 딸에게 물었어요. 아빠, 저는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가 제일 좋아요. 집에 가서 같이 먹어요. 그래,
우리 집에 가자. 민정이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은 내가 정말 맛있는 걸 해줄게. 강태준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도 민정이 요리 먹고 싶다. 14년 동안 기다렸잖아. 유나가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매일 우리 집에서 드세요. 가족이니까요. 그럴까, 유나야? 네.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게 많아요. 아빠 어렸을 때 이야기도 듣고 싶고요. 석훈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정말 함께 사시죠.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강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석훈아. 할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훈은 민정의 손을 잡았어요. 민정아, 미안해. 너무 늦었지? 아니야, 석훈아.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우리 셋이서 계속 함께 살자. 응, 그러자. 민정이 석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유나가 뒤에서 깡충깡충 뛰며 따라왔어요. 엄마, 아빠, 저도 끼워주세요. 유나가 부모 사이로 끼어들어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강태준이 뒤에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따라오며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정이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유나는 숙제를 하고 석훈은 신문을 읽었습니다. 강태준은 텔레비전을 보며 뉴스에 나오는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우리 손녀가 참 용감하네. 유나가 정말 대단해요, 아버님.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민정이 부엌에서 대답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이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정말 맛있다, 민정아. 석훈이 감탄했어요. 엄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유나도 맛있게 먹었어요. 강태준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14년을 헛산 것 같구나. 아버님,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해요. 민정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식사 후 유나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내일 학교에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그럼 당연하지. 아빠가 매일 데려다 줄게. 정말요? 와. 유나가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그날 밤 유나는 처음으로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잠들었어요. 작은 침대에 세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 누웠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잠자리였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유나가 잠들기 전에 말했어요. 우리도 유나 사랑해. 석훈과 민정이 함께 대답했어요. 강태준은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누우며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 후 강재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자금 사건으로 많은 부패한 사람들이 처벌받았어요. 석훈은 회사를 새롭게 정비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정은 정직원으로 승진했고 유나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은 한강공원에서 소풍을 즐겼습니다. 유나가 연을 날리고 민정과 석훈은 돗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강태준은 벤치에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 민정이 석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이제 진짜 살 것 같아. 석훈이 민정의 손을 잡았어요. 유나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우리 사진 찍어요. 네 사람이 모여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14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은 소중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4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